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실질 GDP 성장률이 1%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그다음에 그 관세 충격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고 난 2027년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한다. 잠재성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 앞서 동영상에서 FRB 금리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FRB가 어떻게 미국 경제 전망 또는 금리 전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이제 이 도표는 이제 FRB가 올해 1분기까지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2027년 말까지 2028년 1분기, 그러니까 2027년 말까지죠. 의 그 경제 전망을 도표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FRB가 이렇게 이 경제 전망을 하는데 그 사용한 모델은 이제 위에 뭐 간단하게 뭐 써놨습니다만, 뭐 다이나믹 스토캐스틱 제너럴 이퀄리브리엄 모델이라는 것을 이제 거시경제 분석 모델이죠. 이른바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오 케인지안이라고 해서 이제 이른바 그 미시 경제학의 그 일반 균형 모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만은 월라스의 일반균형 모델이라는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 그 월라스의 그 일반균형 모델과 거시경제의 그 모델을 섞어가지고 만든 이른바 이제 그 일반균형 모델이죠. 그러니까 일반균형이니까 미시경제 모델이죠. 미시경제 모델인데 여기다가 이제 거시적인 그 GDP 그 산출을 하는 분석식들을 이렇게 같이 섞어서 놓은 거죠. 근데 그 어떻게 이제 그 이런 그 모델을 일반균형 모델하면 이제 확률 분석이라는 거죠. 확률 분석. 근데 이거 그냥 FRB가 매 이제 1분기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이제 이 그 업데이트를 하죠. 그래서 이제 2025년 1분기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지금 이제 전망을 해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초록색 선이 이제 실체치고요. 실제치고, 그다음에 이 보라색 선이 이제 전망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서 2021년은 이제 이른바 팬데믹하고 로전쟁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래프에서 이렇게 좀 뺐습니다. 이게 희미한 선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실질 성장률 전기 대비 연환산치하고 똑같이 이제 실질 성장률인데 전년 동기 대비로 해놓은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원물가, 이른바 근원물가라는 것은 이제 일반 물가에서 이렇게 에너지하고 농산품을 뺀 그런 물가를 근원물가라고 하죠. 그래서 그 미국 FRB는 이제 이 인플레를 이렇게 관련해서 이렇게 데이터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쓰지 않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이렇게 해서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그 중에서도 에너지하고 농산품을 뺀 근원 물가를 이렇게 이제 금리 정책을 이렇게 결정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근원 물가 상승률도 초록색 선은 이제 실측치고 보라색 선은 이제 전망치죠, 예측치죠. 그다음에 실질 자연 이자율, 말하자면 그냥 실질 이자율이죠. 실질 이자율이라는 건 뭡니까?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이렇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율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기대 인플레이율을 뺀 거죠. 그래서 실질 이자율인데, 자연 이자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잠재 성장률 같은 것과 거의 같은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제가 어떤 그 외부적인 충격이라든지 장애가 없이 어떤 그 각각의 어떤 생산 요소들, 노동이나 자본이나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인플레를 이렇게 촉발하지 않으면서 적정하게 충분하게 잘 사용됐을 때 이른바 그 경제가 자연스럽게 그 도달하는 금리 이자율 수준, 그런 걸 이제 자연 이자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실질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 이자율도 마찬가지로 실제치하고 이제 예측치를 해놨어요. 보시면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예측을 했냐면, 올 그 1분기까지니까 올 뭐 2분기에는 좀 이렇게 툭 튀었다가 실제로 3%로 튀었죠. 튀었다가 내년에는 막 1% 밑으로 하락할 거다,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관세 충격,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실질 GDP 성장률이 1%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그다음에 그 관세 충격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고 난 2027년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한다,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한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역시 그 물가 상승률도 내년 상반기쯤에 3.4%까지 오를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지금 한 2.67% 정도인데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쯤에 한 3.4% 찍고 그 후에 이제 내려가서 2% 밑으로, 그래서 이른바 이제 FRB가 이제 물가 관리 목표로 하는 2% 밑으로 떨어질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한다 이거. 그다음에 실질 이자율은 지금 현재 실질 이자율은 3%를 넘어 있죠.
3%를 넘어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을 더하면 물가 상승률이 지금 이제 2.67%니까 실질 이자율을 이제 이렇게 계산하기 3% 정도라고 하면은 2.7% 더하면은 한 5.78% 정도 되죠. 명목 이자율은 이걸로 보면은 지금 현재 명목 이자율은 5.78% 정도가 돼야 되죠. 근데 실제 지금 현재는 4.2에서 4.5 정도 이렇게 동결돼 있죠. 그러니까 실제 그 FRB가 그 정한 그 정책금리 수준이 여기서 그 이제 일반 그 균형 모델에서 계산한 실질 이자율에다가 그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보다는 1%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으로 지금 돼 있죠. 근데 실질 이자율도 내년 그 상반기쯤에는 한 2.4% 정도로 약간 떨어진다. 낮아진다. 왜냐하면 실질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경제가 이제 실질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둔화될 거라고 1%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2027년에도 실질 이자율은 이렇게 계속 떨어지 하향세. 이제 요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2027년부터는 성장률이 다시 반등하는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실질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반등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조망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FRB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이런 그 미국 경제에 관한 거시 분석, 균형 분석 모델 같은 걸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모델이 입각해서 매 분기마다 새로운 데이터들이 들어오면은 그 데이터들을 반영해서 이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전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망한 결과들을 이제 이른바 이제 공개시장 조작 회의에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잖아요. 그 회의에 그 기초 자료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회의에 기초 자료하고 경제 상황에 대한 이제 분석, 또 전망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그 공개시장 조작 회의에 참석하는 12명의 투표권을 갖는 사람들이 자료를 보고 참고를 해가면서 이번에는 금리를 어떻게 0.25%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어쨌든 트럼프 관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내년 정도까지는 미국 경제가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물가는 내년 상반기쯤까지는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가 올라간다. 일종의 약간의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쯤까지 그래서 이제 관세 충격이 앞전에 그 동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관세 협상이 이제 대충 마무리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가 적용돼서 또 기업들이 그동안에 이제 협상 과정을 관망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 인상분이 확정된 것들을 미국에 수출할 때 그 수출 가격에 반영을 시킬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그것들이 좀 드러나겠죠. 최근에도 일부 그 미국의 이제 도매물가 지수가 발표돼서 상당히 좀 높게 나와서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죠. 어쨌든 그 미국의 그 물가 상승률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관세 충격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경제가 좀 둔화되니까 실질 이자율은 떨어질 거다. 내년에는 한 2% 밑으로 2.4% 상반기에 2.4% 정도 될 건데 만약에 이제 그 인플레가 3.4%면 두 개 더 하면 5.8%죠. 내년 이 분석 모델에 의하면 명목 이자율은 5.8% 정도가 돼야 되죠. 5% 중후반이 돼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FRB가 이제 금리 정책을 앞으로 이제 내년 봄까지 올 연말 내년 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FRB의 그 목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경제가 이렇게 둔화되면은 경제가 이렇게 둔화되면은 당연히 이제 고용이 좀 불안정해질 수도 있겠죠. 그 경우에 FRB가 이 고용 안정에 방점을 두어서 금리를 결정할 건지 아니면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두어서 금리를 결정할 건지는 이제 그때 각 분기마다 그 데이터들 새로 이렇게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그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이렇게 1% 미만으로 둔화된다. 실제로는 얼마나 둔화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둔화된다라고 했을 때 둔화되더라도 만약에 실업률이 지금 현재 수준으로 계속 안정적인 실업률 수준을 유지한다면 그때는 이제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둬서 금리를 계속 동결하거나 내린다고 하더라도 약간만 내린다거나 그런 정도겠죠. 반면에 이제 그 경제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진다. 근데 물가보다도 더 실업률 상승이 더 조금 조금 이렇게 약간 우려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서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고민하겠죠. 고용 안정에 초점을 둬서 금리를 내릴 건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둬서 금리를 동결할 건지 하여튼 고민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예측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FRB가 물론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메인은 이런 전망 자료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전망한다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확률적인 이제 예측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전망은 이렇게 평균치죠. 지금 평균 전망치죠. 내년에 GDP가 1%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 이건 확률적으로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측 오차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틀릴
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확률 50%, 확률 90% 두 가지로 나눠서 예측 오차를 이렇게 해보면, 근데 이제 이자율 같은 경우에 앞에서 이제 이자율 이렇게 2.4% 이거 평균 이자율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확률 50%로 이렇게 예측 오차, 확률 50% 예측 오차라는 건 요 분홍색 선으로 그려진 요 범위 안에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확률 50%라는 것은 실제로 내년에 갔을 때 요 분홍색 선 안에 떨어질 확률이 50%. 그러니까 밖으로 떨어지면은 그것도 50% 반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평균선이니까 뭐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위에 갈 수도 있고 여기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50% 예측 오차로 보면은 이 범위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고, 90%면은 이제 거의 확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 분홍색 선 밖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거죠. 여기는 반반인데 50%니까 반반인데 이 안에 들어올 경우하고 이 밖에 떨어질 경우가 거의 반반인데, 이 경우에는 거의 이 안에 100번이면 90번 이 안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10번 정도가 이 밖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건 이제 예측력이 이렇게 떨어지죠. 확 넓어진 만큼 예측력이랄까 뭐 좀 떨어지죠.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평균 예측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률적인 그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평균 예측선에 갈지 안 갈지는 가봐야 알고, 또 만약에 예측이 좀 틀린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틀릴 것인가를 이제 이런 게 확률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가늠을 해볼 수 있다 이거예요. 반반이라고 했을 때는 뭐 이 정도면 대충 뭐 2026년에 뭐 이렇게 이자율이 실질 이자율이 1%에서 3% 사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만약에 90%라고 하면은 실질 이자율이 2026년에 마이너스 1%에서 4% 사이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짤막하게나마 그 FRB가 금리를 결정할 때 경제 전망을 실제로 어떻게 경제 전망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금리를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